안녕하세요. 신동아 이현중 기자입니다. 저는 7월 6일 권영미 씨를 만났습니다. 권영미 씨는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한 한국 공무원의 아내분입니다. 사건 당시 전 정부는 고인에게 도박 빚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자진 월북에 무게를 둔 공식 발표를 잇따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후 올해 6월 16일 현 정부는 고인이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존 발표를 뒤바꿨는데요. 권영미 씨에게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자 경남 양산시 그분의 자택을 찾았습니다. 권영미 씨와의 인터뷰는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다만 신상 노출을 원치 않으셔서 현장 영상은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인터뷰 내내 권영미 씨는 담담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수사 결과가 뒤바뀐 데에 대한 심경을 들려주셨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주요 타임라인은 이렇습니다. 2020년 9월 21일 고 이대준 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음날 고인이 북한군의 사격에 피살된 후 시신이 불태워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9월 24일 국방부는 고인의 월북이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음날 청와대는 북한의 사과문을 발표했고 해경 역시 9월 29일과 10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고인의 자진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5월 22일 법원이 고인에 대한 실종 선고 청구를 인용해 고인의 사망이 공식 인정됐습니다. 6월 16일 해경은 1년 7개월 만에 고인의 자진 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뒤바꿨습니다. 아무래도 유족분들은 당연히 2년 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낸 거죠. 이제 우리나라처럼 아직까지 색깔론이 좀 이렇게 유효한 사회에서 월북자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간 힘들었던 일이 뭔가 보상받는 기분이 든다고도 하시지만 이제부터 또 시작이라는 생각도 하시는 거죠. 이제부터 다시 진실을 찾아야겠다. 삶이 무너져 내렸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무엇이든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아내분께서 혼자 가정을 돌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고 아내분도 이제 정신적으로 피해가 크시다 보니까 일하시는 데 지장이 있어서 더더욱더 악순환이 이어졌다는 부분이 있던 것이고요. 그리고 더 큰 부분은 사실 자식들에게 가해지는 피해인데요. 큰아들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20살입니다. 이제 원래 대학을 진학해야 될 나이인데 공부를 하기에도 환경이 쉽지 않은 데다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이 직업군인이에요. 근데 이제 정권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이런 인형적인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리고 향후 진로까지 흔들려서 지금은 대학 진학을 포기한 상태. 월북자 프레임이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댓글들을 다 본다고 해요, 자식들이. 권영미 씨가 저희의 인터뷰를 2번 거절하셨거든요, 사실. 3번째 이제 설득을 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 거절하시는 이유가 자식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라는 거였어요. 그 댓글들에 상처가 되는 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너네 아버지 도박비 때문에 북한 가려고 한 거 아니냐? 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냐? 이런 기타 등등의 이런 류의 댓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사회적인 시선이라든가 이런 게 무서워서 바깥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런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고통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많이 나타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이 정쟁화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많이 느끼셨어요. 이제 그런 게 사실 유족들로서는 좋은 게 하나도 아니기 때문에 전 정부에서는 자진 월북의 무게를 두고 쭉 발표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전 정부 인사들은 그거에 대해서 번복을 하고 싶지 않겠죠. 현 정권이 바뀌면서 그래도 이제 유족들의 입장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지만 그로 인해서 정쟁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더 2차 가해가 더 맹렬하게 가해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답답함을 좀 내비치신 건 사실입니다. 권영미 씨는 진실이 밝혀지는 거에 대해서는 원래 되게 두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진실이 진정으로 밝혀짐으로 해서 겪어야 될 고통들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 끝까지 파헤치려 하시는데요.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위해서 그걸 이제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소하겠다라는 것도 이제 그렇게 해서 고소를 해야만 그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그날의 사실이 분명한 사실이 없을 수도 있음에도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는 거다.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하고 싶다 라는 생각에서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우선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점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셨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께 이제 드리고 싶은 부탁인데, 정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아달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관점을 덜어놓고 보면 한 가정의 불행이라는 거죠. 언제 어느 가정이든 이제 생길 수 있는 불행이고, 특히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일어날 수 있는 불행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관점을 좀 덜어내고 한 가정, 개인, 인간으로 바라봐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삶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아팠고, 진짜 한 가지 더 마음이 좀 아팠던 것은 이분들이 정말 진실을 찾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지금 이분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한 과제겠죠. 하지만 진실을 찾는다고 해서 이분들의 삶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분들의 삶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졌을 때 그렇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이분들의 그런 상처, 안고 살아가야 되는 상처는 누가 보상을 해줄 수 있을까? 정치적인 관점을 덜어내고 보면 정말 한 가정의 불행이고 우리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한 가정의 삶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좀 더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